매일 아침 7시 저는 식탁에 그릇 하나만 놓습니다. 예전에는 2개였어요. 30년 동안 당연했던 그 2개의 그릇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6세의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며칠 후 낯선 바닷가 민박집에서 다시 2개의 그릇을 마주하게 될 줄을, 그리고 그 앞에 앉은 무뚝뚝한 남자의 거친 손이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을.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경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리는 다 되었지만 어쩐지 집 전체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지?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목이 메어왔거든요. 엄마, 이제 좀 여행이라도 다녀와요. 며칠 전 큰아들이 전화로 한 말이었습니다. 둘째 딸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자식들 나름대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각자 바쁜 삶에 쫓겨 살고 있어서 은경을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원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혼자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어요. 돌이켜보니 평생을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집안 살림이 전부였어요. 특히 지난 3년간은 더욱 힘들었죠. 남편이 간경화 판정을 받고 병원을 오가며 투병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아침에는 병원에 가서 간병을, 오후에는 집에 와서 청소 일을 나가고, 저녁에는 다시 병원으로,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은경의 어깨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남편이 낫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경의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을 때의 그 허무함이란 아직도 생생해요. 장례식 준비도 각종 서류 정리도 모든 걸 은경 혼자 해야 했습니다. 자식들도 도와줬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은 은경이 해야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정작 남편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정리되고 조용해지니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56년을 살면서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은경은 핸드폰을 들어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중년 여행, 혼자 여행, 여러 키워드로 찾아보다가 작은 바닷가 마을의 민박집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한옥 민박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은경은 처음으로 며칠 만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는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이 바로 이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예약을 했습니다. 나흘 정도 머물겠다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씩 설렜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은경의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은경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동안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교차했어요.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고속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은경은 서서히 달라지는 경치에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넓은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멀리 떠나온 게 정말 오래된 일이었죠. 3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충청남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짠내가 섞인 바람이 은경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민박집 주소를 말하니 기사님이 거기 민박집이군요. 좋은 곳 택하셨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작은 어촌마을 특유의 소박함이 은경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은경은 사진으로만 봤던 것보다 훨씬 아늑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전통 한옥의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된 집이었어요.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옆에는 고구마 줄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고구마 줄기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가 큰 남자였어요. 검게 탄 피부와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서 이곳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다른 시골 아저씨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구부정하게 일하고 있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품위가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예약한 김은경입니다. 은경이 인사를 하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은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해 보였어요. 아니, 따뜻하다기보다는 뭔가 깊은 그늘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아, 오셨네요. 민박집 주인 박중구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뚝뚝한 느낌이었어요. 은경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전화로 예약할 때는 그냥 친절한 민박집 주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말수가 적고 차가운 인상이었거든요. 중구는 흙을 털어내며 일어나더니 은경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겠네요. 이리 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주세요. 말은 짧았지만 행동에서는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은경은 그의 뒤를 따라 민박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온돌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은경은 그 풍경을 보자마자 와 하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바다가 정말 가깝네요. 네, 걸어서 3분 거리예요. 아침에 산책하기 좋습니다. 중구는 방안을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화장실 위치, 난방 조절하는 법,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는 모습에서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처에 식당이 있나요? 있긴 한데 걸어서 15분 정도 걸려요. 괜찮으시면 제가 간단히 차려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은 없고요. 은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멀리까지 나가기도 번거로웠고 무엇보다 이 무뚝뚝한 남자가 어떤 요리를 해주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7시쯤에 준비할게요. 중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은경은 짐을 정리하며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은경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온 이 여행이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이 무뚝뚝한 민박집 주인과의 며칠이 어떻게 흘러갈지
살짝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의 거친 손이 며칠 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을. 저녁 7시가 되자 중구가 밥상을 차려놓았다고 불렀습니다. 은경이 작은 식당으로 나가보니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한 상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이에요. 직접 기른 거라 농약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중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은경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은경도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으니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네요. 혼자 있으니 해야죠.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요. 중구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아픔을 은경은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구나 싶었습니다. 서로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살아가는 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첫날 저녁에 너무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엔 아직 서로가 낯설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은경은 중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일 계획을 물어보니 바닷가 산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방파제 쪽으로 가면 일출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일출이 정말 예쁩니다. 그럼 내일 일찍 나가볼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방파제 돌이 젖어 있으면 미끄럽거든요. 그의 마지막 당부는 예언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바다는 잔잔했고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일출이었죠.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은경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답답했던 일상들이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돌아가려던 그때였어요. 방파제에 젖은 돌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은경은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넘어졌어요. 아야.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끗한 게 확실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어요. 은경은 방파제에 앉아서 발목을 만져봤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민박집까지는 10여 분 거리였는데 이 상태로는 걸어가기 힘들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고 휴대폰을 꺼내 중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어디 다친 거예요?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중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표정하던 얼굴에 걱정스러운 빛이 역력했어요.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아요. 돌이 미끄러워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볼게요. 중구는 무릎을 꿇고 은경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의 손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발목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에서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뼈는 괜찮아 보이네요. 인대를 다친 것 같은데 일단 민박집으로 가서 처치해야겠어요. 그게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업어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안 됩니다. 더 악화되면 어떡해요? 중구는 단호하게 말하며 은경 앞에 등을 돌렸습니다. 별다른 선택이 없었던 은경은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엎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중구의 등은 생각보다 넓고 든든했어요. 그리고 은경을 업고 걷는 발걸음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중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체온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은경은 그의 목덜미에서 나는 비누 냄새와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묘하게 마음이 동요되는 걸 느꼈어요. 언제 이런 걸 느껴봤나.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서
남편과도 이런 스킨십은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몇 년간은 간병에만 매달렸으니 여자로서의 설레임 같은 건 잊고 살았었는데 이 순간 은경은 자신도 여전히 여자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중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박집에 도착해서 중구는 은경을 방에 눕히고 얼음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은경의 발목에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중구의 손가락이 발목 주변을 부드럽게 주무르자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건 그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은경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요. 다친 사람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죠. 중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행동에서는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은경은 이 낯선 남자가 갑자기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저 무뚝뚝한 민박집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뜻하게 챙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손길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은경의 마음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인해 은경은 하루 종일 민박집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침에 중구가 다시 한번 발목 상태를 확인해 보더니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쉬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은경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심하실 텐데 책이라도 읽으세요. 거기 책장에 소설책들이 좀 있어요. 중구가 가리킨 작은 책장에는 정말로 여러 권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학 소설들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니 평소에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이셨나 봐요? 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25년 정도 했죠. 그래서 책이 이렇게 많구나. 왜 그만두셨어요? 중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나서요. 간병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은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구나 싶었어요.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 그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무게감이 중구의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은경 씨도 마찬가지셨겠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중구가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까지 전해져 왔어요. 잠시 후 중구가 쟁반에 국그릇과 밑반찬을 담아서 들어왔습니다. 텃밭에서 따온 시금치로 된장국 끓였어요. 몸에 좋을 거예요. 방까지 가져다 주시다니 너무 죄송해요. 이 집에선 손님도 같이 밥을 해야 하는 법인데 다친 손님은 예외죠. 중구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은경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무뚝뚝해 보이던 이 남자의 웃는 모습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거든요. 그럼 제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발목 나을 때까지는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었어요. 은경은 혼자 먹던 밥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함께 먹으면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을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중구 씨는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아내 떠나보내고 나서 서울에 있기가 힘들어서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 죽고 나니까 집이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사는 집은 늘 춥더라고요.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배우자를 잃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특별한 외로움을 말이에요.
교사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들죠. 네, 밤이 되면 특히 더 그래요. 은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똑같았으니까요. 오후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은경은 책을 읽다가 졸기도 하고 중구는 텃밭일을 하러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평화로운 일상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중구가 또다시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생선구이와 나물 그리고 김치찌개였어요. 매일 이렇게 차려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먹을 건데 밥 하나 더 푸면 되는걸요. 사실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심심했거든요. 그 말에 은경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중구가 제안했습니다. 발목만 괜찮으시면 바닷가에서 별 구경하실래요? 여기는 도시보다 별이 잘 보여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빛들이 바다 위로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별 보고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두 사람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흐르는 시간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밤마다 집이 너무 컸어요. 은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집 전체가 텅 빈 것 같고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집은 늘 춥더라고요.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중구도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교사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왔어요. 저도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을 그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뒀던 허무함이 별빛 아래서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중구가 은경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에 은경은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을 털어놓은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달빛과 별빛이 내리쬐는 가운데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의 깊은 공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중구가 은경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입술이 맞닿았어요. 우연찮은 입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맞춤은 끝날 줄을 모르고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죠. 별이 쏟아지는 밤바다 앞에서 두 사람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을 머물러 있던 입술이 떨어지고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은경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이래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볼이 붉어져 있었어요. 56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설레서 얼굴이 달아오를 수 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중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소보다 더 무뚝뚝해 보였거든요. 두 사람 모두 어젯밤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발목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걸을만 해요. 그럼 오늘은 좀 돌아다니셔도 되겠네요. 대화는 어색했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기류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은경은
중구가 자꾸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는데 아침이 되니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은경은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발목도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중구도 천천히 다녀오세요라며 자연스럽게 배웅을 해줬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어르신들이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고 골목길에는 고양이들이 느긋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56세의 나이에. 그것도 남편을 잃은 지 겨우 6개월 만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여전히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게 고마웠어요. 점심시간 즈음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박집 앞마당에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은경이 다가가자 그 여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머무시는 손님이세요? 네, 그런데, 전 이 동네 사는 순이라고 해요. 중구 오빠 일 좀 도와주러 왔는데 손님이 있는 줄 몰랐네요. 순이라는 여자는 말할 때도 너무 친근했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구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순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며 달려가더군요. 야, 순이야. 왜 연락도 안 하고 와? 깜짝 놀라게 하려고 했지. 요새 왜 안 와? 보고 싶었다고. 은경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는 그렇게 무뚝뚝하던 중구가 이 여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밝고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거든요. 은경 씨,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순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은경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혹시 이 여자가 중구와 특별한 관계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순이가 가끔 와서 집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줘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 오빠가 혼자 사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야. 오늘도 김치 좀 담가주려고 왔어. 순이의 말을 들으며 은경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중구를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질투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어젯밤에 그 달콤했던 순간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전 방에서 쉬고 있을게요. 은경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밖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중구가 순이와 이야기할 때는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내가 착각한 건가? 어젯밤의 입맞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중구에게는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던 건 아닐까요? 자신만 혼자 설레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내내 순이는 민박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집안 청소를 하고 중구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은경은 그 모습들을 보며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이 집의 여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구도 그런 순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은경 씨, 같이 저녁 드실래요? 순이가 맛있게 차려줬어요. 중구가 저녁 식사를 권했지만 은경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일찍 쉴게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간단한 거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중구는 여전히 배려해주고 있었지만 은경에게는 그마저도 의무감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이와 함께 있을 때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밤이 되어 순이가 돌아간 후에도 은경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중구가 간식을 가져다 줬지만 대화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순이 씨는 자주 오세요? 한 달에 몇 번 정도요. 혼자 사는 거 걱정해서 그래요. 그렇구나. 은경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신이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은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달콤했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지만 동시에 오늘 본 순이와 중구의 자연스러운 모습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은경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여기 머물면서 혼자만 이상한 감정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가방을 챙기며 은경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깐이나마 설렜던 마음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옷가지들을 넣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어제 본 순이와 중구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기서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혼자서 착각했어. 은경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짐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경 씨, 아침 드세요. 중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은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아, 중구 씨. 사실 오늘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중구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경은 그 표정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발목도 많이 나아졌고 집에도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럼 아침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은경은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중구도 평소와 달리 계속 은경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혹시 어제 순이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셨나요? 중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경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왜요? 어제부터 갑자기 피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순이랑 저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은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확히 맞춘 말이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순이는 제 후배예요.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후배이자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알던 사이죠. 동생 같은 존재예요. 중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많이 도와줬고 제가 여기 내려온 후에도 걱정해서 가끔 찾아와 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은경은 점점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이상한 상상을 했다는 게 너무 민망했어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갑자기 떠나려고 하세요? 중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은경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니 너무 창피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습니다. 사실은 은경이 입을 열려던 순간 중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은경 씨가 어젯밤에 괜히 떠나실까봐 마음이 조급했어요. 네, 순이가 와서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걸 보시고 혹시 오해하실까봐요. 그래서 더 어색하게 행동했나 봐요. 중구의 솔직한 고백에 은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순이 씨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진짜 동생 같은 사이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분이에요. 중구가 은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이요?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요. 순간 은경의 마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오해와 걱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 보낸 지 겨우 6개월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보낸 지 3년이 지났지만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미묘한 감정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저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중구가 은경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경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진짜로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은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럼 떠나지 마세요. 아니면 제가 서울까지 따라가서라도 붙잡을 거예요. 중구의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에 은경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어요. 혼자서 괜한 상상하고 저도 바보였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오해와 불안감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마음만 남았어요. 그럼 며칠 더 머물러도 될까요? 당연하죠. 아니, 아예 눌러앉으셔도 돼요. 중구의 말에 은경이 또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정의 확인을 한 이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고 있었어요. 가방 속에서 옷가지들을 다시 꺼내면서 은경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성급했다면 이 소중한 마음을 놓칠 뻔했으니까요. 오해가 풀리고 나니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경은 다시 풀어놓은 짐을 정리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중구도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고 둘 사이에 흐르는 기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솔직하게 지내요. 네. 더 이상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약속하듯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막했던 미래가 이제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구는 교사 시절의 추억들을 들려줬고 은경은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해가 풀린 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은데요. 중구가 은경에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게 뭐예요? 제가 직접 잡은 물고기로 회를 떠드릴게요. 그리고 맥주도 한 잔, 어때요? 은경은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시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마셔보고 싶네요. 저녁이 되자 중구가 정말로 신선한 회와 함께 차가운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상 위에 회와 야채, 그리고 시원한 맥주가 놓이니 분위기가 한층 특별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회를 언제 먹어봤나? 정말 맛있어요. 바다에서 직접 낚시해서 잡은 거예요. 이 맛을 알려주고 싶어서 민박집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두 사람은 맥주를 나눠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술이 조금씩 올라오니 평소보다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자주 터져나왔어요.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은경이 볼이 살짝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처음에 중구 씨 보고 좀 무서웠어요. 너무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여서. 저도 은경 씨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여자 손님이 혼자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무뚝뚝하게 굴었나 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맥주 한 캔을 비우고 나니 은경의 마음이 더욱 열렸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저 정말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은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중구 씨를 만나고 나니까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중구는 조용히 은경의 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거든요. 누군가한테 설레고 두근거리고 이런 마음 말이에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중구가 은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 죽고 나서 3년 동안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어요. 웃는 것도 있고 누군가와 정 나누는 것도 있고 그냥 숨만 쉬고 있었죠.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은경 씨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아직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새롭게 생긴 감정들까지 모든 걸 털어놓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중구 씨, 네, 저 오늘 밤 혼자 있기 싫어요. 은경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중구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오늘 밤은 함께 있고 싶어요. 중구가 은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 방에서 잘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함이나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고 따뜻한 마음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중구가 은경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술에 키스를 했어요. 이번에는 어젯밤처럼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진짜 키스였어요. 오랫동안 이어진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구가 은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만은 확실해요. 은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마음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몸과 마음을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뜨거운 밤이었어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자각의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뜨겁게 서로를 안았고 그날 밤 은경은 중구의 품에 안겨서 정말 오랜만에 안전하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은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나를 여자로 봐줘서요. 중구는 은경을 더욱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황혼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오랜만에 밝은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중구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 아침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니 중구가 어젯밤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은경은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아침상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란찜을 만들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새로 지었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에 중구가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언제 일어나셨어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던 중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일찍 잠이 깬 김에 아침 준비를 했어요. 매번 중구 씨만 해주셔서 미안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에 누가 차려준 아침밥이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훨씬 자연스러워진 분위기 속에서 평범한 아침 식사가 이렇게 특별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바닷가 산책이나 할까 해요. 이제 발목도 완전히 나았으니까요. 그럼 제가 좋은 곳 안내해 드릴게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예쁜 해변이 하나 있거든요. 아침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중구가 안내해 준 곳은 정말 아름다운 작은 해변이었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고즈넉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해변에서 가끔 혼자 생각을 정리하곤 했어요. 오늘은 은경 씨와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더 특별하네요. 모래사장을 따라 걸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였어요. 은경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중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중구가 걸음을 멈추고 은경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한 건 은경 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은경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였어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것 없잖아요. 두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은경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어요. 그 길에 중구 씨가 있으면 좋겠어요. 중구가 은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결혼이나 그런 거창한 것보다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반자가 되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재혼이나 동거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반자가 되자고 약속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아니면 제가 서울로 올라가도 되고요. 그럼 다음 주말에도 올게요. 이번에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더 맛있는 생선 잡아 놓을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은경이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쉬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다시 만날 약속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올 때까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요, 이제는 기다릴 사람이 있으니까요.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경은 뒤돌아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고, 새로운 사랑도 찾았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두 사람은 재혼이나 확실한 약속 대신 황혼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착하면 연락 주시고요. 네, 중고 씨도 몸 조심하세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은경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버스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드는 중구를 바라보며 은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6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 그것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두 사람은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56세의 은경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경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그동안 남편의 아내로 자식들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은경이 처음으로 김은경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로 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예전처럼 텅 빈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고 다시 만날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말 은경은 약속대로 다시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만든 반찬들을 싸서 가져갔어요. 중구가 정류장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모습이었지만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주말 만남은 한 달, 두 달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중구가 서울로 올라오기도 했고 가끔은 은경이 바닷가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였습니다. 6개월 후 은경은 아예 바닷가 마을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중구와 함께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정말 괜찮으세요? 서울 생활을 그만두고 괜찮아요. 아니, 정말 행복해요. 은경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엄마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는 지지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큰아들이 민박집에 놀러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은경은 부엌에서 중구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웃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진짜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낮에는 민박 손님들을 챙기고 저녁에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날은 다투기도 했고 어떤 날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이 은경에게는 선물 같았어요. 1년이 흐른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처음 키스했던 그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중구가 물었습니다. 뭘요? 여기 와서 사는 것, 저와 함께하는 것. 은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진작 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은경 씨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웃을 줄도 알게 되고 내일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이 꼭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은경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이 나이에 하는 사랑이 더 진짜 같아요. 조건이나 계산 없이 순수하게 마음만으로 하는 사랑이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도 현재의 행복에 대해서도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은경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에는 정말로 나이가 없다는 것을. 황혼의 나이에 찾은 이 사랑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은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멈춰서 있다면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 하나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